아름다운 그 밤이 오면 그때 너와 함께 춤출 거야. 우리가 피운 그 작은 불빛의 연기를 난 마실 거야. 아름다운 그 밤이 오면 너와 어딘가로 떠날 거야.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던 것처럼 그때를 또 기다렸나. 자, 주말에 여러분 함께 힐링하는 3프로 상담소 2부의 문을 열 텐데요. 주말에 여러분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 보내시죠? 저도 가끔은 이제 일을 하러 혼자 있거나 또 다른 활동 때문에 가족들과 못 보내는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써봤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가족이지만 정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무 얘기나 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가까운 친구한테도 내가 이것까지 이 친구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저희 3프로 상담소에 여러분의 모든 개인 프라이버시를 다 오픈하실 필요는 없으시죠. 근데 주식에 관련된 또 투자에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면 저에게 그냥 오픈해 주시면 저희가 또 의외의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같이 하는 10만 명 이상이 들으시니까 또 좋은 해결책이 또 집단지성의 힘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많은 사연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자, 세 번째 사연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는 3년이 되었고 맞벌이를 하고 주식을 시작한 지 2년 정도 된 불혹의 나이의 주린입니다. 불혹이 40세 맞죠? 네. 주식을 처음 시작한 목적은 큰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연습하고 노력한 경험을 토대로 5년, 10년 뒤쯤에 조금 더 능숙한 투자자가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부모님 세대와는 다르게 은행 예적금으로는 힘들게 번 돈을 불리기엔 너무 이익이 작다고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처음엔 2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하였고 처음에 쇼핑하듯이 종목을 매수하는 게 정말 재미가 있었습니다. 1년 전쯤부터는 1,000만 원을 늘려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큰 목표 없이 내 맘대로 매매를 하며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금은 항상 비어 있었고 종목은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희 부부가 2세를 위해 더 집중하고자 올해 3월부터 6개월간의 무급 휴직을 하게 되었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주식을 조금 더 열심히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불어 분양받은 아파트로 입주하게 되면서 잔금 대출을 금리 낮을 때 최대로 받아 놓자 하여 잔금을 치르고도 1억 원 정도의 돈이 생겨 전부 주식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신 거네요. 우량주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대한항공 등 코스피 상위 종목 기업의 70% 정도를 넣고 나머지는 여기저기서 들은 정보를 가지고 친환경, 반도체, 쇼핑, 엔터, 미용기기 등 중소형주에 투자하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겹치는 섹터도 많고 종목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한 3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익이 어느 정도 난 몇 종목을 팔고 해서 그래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의 수익은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마저도 또다시 투자해서 예수금은 제로입니다. 15% 이상 이익이 나고 있는 안정적인 종목이 있는가 하면 시장의 흐름에 따라 너무 요동치는 종목들도 많아서 현재 수익률은 결국 본전인 상태입니다. 아침에 개장을 하면 오르는 섹터와 빠지는 섹터가 바로 보이면서 결국 이 큰 수익 없이 늘 본전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저의 고민입니다. 첫 번째, 워런 버핏이 절대 돈을 잃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당장 생계와 직결돈이 되는 돈이 아니다 보니 대출이자 정도만 수익이 나도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충동 매수로 인해 손해를 보는 종목은 언젠가 오를 거야 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불안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너무 둔감한 거죠. 매수를 할 때 더 신중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종목 상담 같은 방송을 보면서 귀가 팔랑거려 잘 알지 못하는 종목을 사기도 합니다. 사고 나서 하락하면 후회하고 어떻게 하면 매수를 좀 더 신중히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첫 번째 이제 고민이고요. 두 번째는 매도 타이밍을 정말 모르겠어요. 사는 건 충동적으로 막 사면서 막상 선뜻 매도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종목이 많다 보니 투자 금액도 소소하고 이익도 소소하다 보니 막상 매도를 안 하고 내버려 두게 됩니다. 예를 들어 70만 원 정도를 투자한 PI 첨단 소재는 현재 14% 수익 중인데도 순이익이 9만 원 정도니 귀여우니까 안 팔고 그냥 놔두고, 또 마이너스 난 종목들은 손절하기 싫어서 놔두고 하다 보니 늘 매일 아침 장 시작부터 종료까지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서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겹치는 섹터인 자동차 섹터도 현대차 720만 원 투자에 5% 수익, 기아차 270만 원 투자에 8.3% 수익, 제일 많은 현대모비스는 1750만 원 투자에 0.4% 수익 중입니다. 어떻게 제일 큰 게 수익이 안 나 있네요. 네. 이 아이들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 종목으로 줄일지 모르겠어서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증권사를 다니던 제 친구는 두세 종목만으로 스윙 트레이딩을 하던데 저보고 너무 종목이 많다고 정리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10개 미만으로 줄이고 싶은데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구조적 성장하는 종목들을 ETF에 넣고 정기적으로 보는 것이 나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많은 종목의 주식, 겹치는 종목들을 줄이고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돈을 잃는 것에 안일해지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매일 아침 3% 라이브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3월부터의 휴직으로 저는 주식의 기초를 다지는 중이고 3% TV로 인해 시야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개미는 오늘도 뚠뚠도 항상 빠지지 않고 보면 너무 멋지고 귀엽다는데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귀엽다는 얘기예요. 김프로님 팬이 되었습니다. 꿈에도 나타난답니다. 어이구, 꿈에도요? 나중에 직접 한번 뵙고 악수도 하고 사인도 받고 싶습니다. 항상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큰 격려가 됐습니다. 꿈에는 좋은 일로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 합니까? 이거를 사세요. 제가 방송에서는 못하니까 제 꿈에 좀 나와주십시오. 꿈에 나타나서 제 꿈에 좀 박정무 선수 제 꿈에 나와주십시오. 아니, 근데 이분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 고민을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뭉뚱그리지 말고 구체적으로 좀 그 대안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 전무님. 네, 조금 보면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솔직히. 오히려. 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은 게 원래 이제 주식을 하시면 처음에 조금으로 시작했다가 시장이 과열권일 때 보면 항상 보면 주식 투자하는 비중이 아주 늘어나 있어요. 그렇죠. 200만 원으로 시작하셨다가 지금은 1억이 넘는 돈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런 상황이고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누구 말 듣고 그냥 한번 이렇게 너무 쉽게 산다는 거죠. 종목 숫자가 많아지는 거는 하나도 걱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입하는 펀드 있잖아요. 펀드에 보통 평균 주식 수가 몇십 종목씩 있잖아요. 네, 한 45종목에서 한 70종목 돼요. 그리고 뭐 아까 여기 이제 ETF를 한번 해볼까 하셨는데 ETF도 말 그대로 펀드잖아요. 그 ETF 안에 보면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시는 건 좋은데 하나를 사시더라도 제대로 알고 사셔야 이게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거 한번 괜찮대, 방송에서 뭐 이거 이러면 괜찮을 겁니다 해서 그냥 따라서 하는 거는 실력이 안 돼요, 사실. 그건 포트폴리오가 아니죠. 네. 제가 한때 그 축구하면서 그 제가 그 상비군에 가니까 선출들이 많은 거예요. 고등학교 선출, 예. 그다음에 프로팀에서 뛰다 온 선출이니까 선수 출신. 네, 선수 출신. 우리 조영은 씨도 축구 좋아하게 생기셨는데. 저 한때는 좀 재밌게 했는데 요즘에는 뭐 그렇죠. 날렵하게 생기셨는데. 뭐 공은 잘 못 찹니다. 축구할 때 그냥 열심히 뛰는 그러시군요. 열심히 뛰는 편. 근데 축구만 하더라도 프로들 선수 출신들 공차는 거 보면 정말 와, 이 레벨이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거든요. 예. 그러면 제 스스로 물어봤어요.
저는 그래도 뭐 우리가 연기금 펀드 운용하고 조 단위 이상 운용을 해봤으면 사실 저도 국가대표를 해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출신 농구 선수, 축구 선수, 골프 보면 너무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과연 그 정도 잘하는가? 국대급인가? 예, 국대급인가? 거기서 제가 한동안 굉장히 아니 국대급이면 만약에 한 1억을 맡겼다 치자고. 박정모 한번 1억 하면 한 6개월 만에 이 1억을 2억으로 만들고 그죠? 그 정도 해야 뭐 국대급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식을 과연 잘하는가 고민을 하다가 결론이 그래도 제가 마음의 위안을 얻은 게 뭐냐면 일반인들하고 저랑 이제 프로의 차이가 밸류에이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 주식이 지금 비싼지 싼지 지금 이런 성장성이 나오면 이 주식은 얼마까지 가야 되는지 그 눈이 일반 아마추어 투자분들은 안 가지고 있구나. 그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 능력이 투자의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본인데 그냥 그게 이번에 뭐 원전에 들어간대 이번에 삼성전자에 그게 납품이 된대 이런 거로 투자를 하시잖아요. 네. 그거는 1만 시간이 아니라 10만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아마추어 골퍼들이 뭐 그렇게 10년, 그렇지. 20년 쳐도 똑같듯이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분산을 30개 정도 40개인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압축할 수 있을까요? 압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압축을 어떻게 그 주식의 고수들 보면 한두 종목으로 승부를 보는 고수들이 꽤 많아요. 그 한두 종목에 대한 어떤 컨빅션을 갖기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정말 매출이 늘어나는지 알기 위해서 그 공장 앞에 가서 차 세워놓고요. 실제로 트럭이 몇 대 왔다 갔다 하는지 체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뭐 바람에서 우리 김철광. 김철광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에피소드를 얘기했었죠. 이 회사가 진짜 잘 된다면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리크루팅 사이트 들어가서 이 회사가 사람 뽑는지까지 체크하는. 그 정도로 체크를 하면서 내가 확신을 가진 2-3종목, 5종목에 몰빵을 하는 거지. 어설프게 몰빵을 10종목, 5종목 압축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느니 아예 종목 수를 더 펼치고 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그 절대 돈을 잃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광화문에 그 고수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 시장 충격 오면 또 한 30% 빠질 수 있지. 근데 나는 버틴다는 거예요. 내년, 내후년 되면 이 회사의 그동안에 공장 증설을 하고 실적이 얼마 나올 거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 회사 주가는 지금은 시총이 3조인데 이 회사는 10조 갈 거니까. 그런 종목을 갖고 내가 집중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 회사 주식을 내가 투자하는 주식 아까 뭐 현대모비스는 지금 0.4%밖에 안 나 있고 현대차, 기아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머릿속에 이제 큰 이 회사의 가치가 어떻게 지금 성장하는지를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네. 우리 그 조영우 씨는 주식 투자를 안 해보셨다니까. 그런데 현대기아차는 아시잖아요. 알죠. 그렇죠. 네. 현대기아차의 기업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정문구 회장님 계실 때랑 네. 지금 정인선 회장 체대로 왔을 때 그 보셨어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네. 그런 막 로봇계 같은 거 예. 그런 걸 갖다가 현대차가 인수하고 아. 그다음에 그 도시 비행 사업을 하기 위해서 UAM이라고 하는 그런 미래 사업을 준비를 하고 현대기아차가 보면 예전하고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밸류에이션은 순자산 대비 지금 일반적으로 이런 성장 기업들은 순자산 대비 나랑 파트너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지금 나는 1억 내고 이 회사 차렸는데 당신은 5억 밸류에이션으로 5배 수에 투자를 해. 이런 식으로 보통 하듯이 네. 뭔가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대기아차가 지금 현대차가 이제 PBR이라는 그 순자산 대비해 가지고 겨우 0.9배예요. 순자산 대비해서 10% 할인한 가격에 내가 현대차를 사는 거예요.
보통 이 정도 성장성을 가지는 회사면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피 주고. 예, 그래서 순자산 가치 대비 피를 권리금 주고 한 1.3이나 1.5 아니면 2배, 4배 주고 사야 되거든요. 참고로 S&P 500이라고 있잖아요. 미국의 대표 기업 500개의 PBR은 4.5배예요. 엄청 높아요. 카카오는요? 우리나라 카카오가 지금 PBR이 11배예요. 쿠팡은요? 쿠팡은요. 그거는 뭐 그게 아마 한 70배, 60배 그러니까 그럴 정도 것 될 같네요. 겁니다. 자산 대비. 네. 왜냐하면 쿠팡은 들어간 돈을 계속 까먹기 때문에 순자산이 계속 줄어 있어요. 줄어 있는데 이번에 100조에 상장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투자할 때 쿠팡이라는 기업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잘 아는데 쿠팡이라는 기업이 상장돼서 제가 어느 방송에서 너무 감사됐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꿈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기업 자체는 이제 미국 기업으로 돼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런 물류 혁신을 일으키면서 미국에 상장했는데 100조에 상장된 거예요. 오케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주식 안 삽니다라고 첫날 얘기를 했어요. 방송에 나왔어요. 땡큐. 저는 안 사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안 삽니다. 네. 왜냐하면 100조라는 가치를 저는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밸류에이션의 능력이 프로 아마추어의 그 차이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쭉 드린 건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식을 한 종목을 사더라도 10만 원을 사든 1억을 사든 한 종목을 사더라도 이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사야 이게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뭐 매도 타이밍을 정말 모르겠다. 왜 모르는지 아세요? 밸류에이션을 안 하고 사시니까 매도 타이밍을 그렇지. 모르시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LG전자, 모토로라, 노키아 이게 애플 아이폰이 2007년 6월 달에 나왔거든요. 나오면서 기존의 핸드폰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 2008년, 9년 가면서 그 스마트폰의 1등 노키아가 그냥 40불에서 2불 가버려요. 1년 만에. 그런 기업 가치가 이제 확 꺾여지는 거죠. 그런 와중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S라는 걸 내고 2011년도에 노트라는 걸 내면서 애플에서는 한 손에 쥐기가 불편하니까 대면자가 안 돼. 라고 스티브 잡스가 오판을 했을 때 삼성전자가 큰 화면으로 딱 내면서 스티브 절대 완전히 크게 뒤집은 하지 말라 거예요. 그랬잖아요. 스티브 살아있을 때는 그죠? 그러니까요. 절대 대하면 안 한다는 식으로 해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스마트폰의 1등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대 기아차를 보면서 저는 그걸 보는 거죠. 과연 테슬라를 뒤집으면서 현대 기아차가 전기차 시장에서 뒤집을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노키아랑 모토로라처럼 죽을 거다 생각해 가지고 순자산 대비 0.3 정도까지 갔었어요. 현대 기아차가. 작년에. 그랬다가 지금 0.9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 0.9까지 올라온 흐름을 보면서 아니야. 지금 조금 더 지켜봐도 되겠는데 지금 출시하는 전기차 다 잘하는데 만약에 트럭까지도 하고 했을 때도 현대기아차 잘할 것 같은데 하면 지금 앞단에 있는 전기차로 바뀌는 성장에 있어서 잘하니까 그러면 그 기업 가치 성장에 내 돈을 묻어놓고 그냥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하면서 매도 타이밍을 내가 생각하는 건데 그냥 충동적으로 산 주식의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알아요? 이런 매매에 계속 이거는 1만 시간, 10만 시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 밸류에이션이 입각한 매매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사지 말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매도 타이밍 이거는요.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알려면 처음 매수할 때부터 이 회사는 지금 가치가 얼마인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까지 가치가 올라갈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되는데 아까 카카오 물어보셨잖아요. 군대 휴가 나온 조카한테 카카오 사라고 그랬죠. 그냥 얼마 받니 월급 50만 원 받는데요. 요즘 군대에서. 카카오나 사라고 제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4월 1일인데 그러고 나서 2달 반 만에 78% 수익 났어요. 그러면 78% 하면서 PBR이 이제 거의 순자산 장교 월급 대비 받았겠네. 예? 장교 월급 받았다. 그렇네요. 갑자기 장교 그러니까 병장이 장교 월급 받았겠어. 그러면 78%나 올랐으면 저 생각에는 주가가 너무 빨리 반영을 해버린 거예요. 그 카카오의 자회사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에 상장이 되면서
상장이 되면서 약간 이벤트 드리븐으로 보통 헤지 펀드들이나 슈퍼개미들이 이런 이벤트가 있는 상장 이벤트가 있잖아요. 자회사 상장 이벤트. 그게 헤지 펀드들이 제일 좋아하는 롱플레이거든요. 그걸로 이제 확 들어와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는 파셔도 돼요. 그게 내가 2, 3년을 보고 들어갔는데 불과 2개월 반 만에 80% 수익 났으면 좀 파셔도 되죠. 그렇게 매도 타이밍을 찾는 거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치 평가부터 좀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으로 하셨다가 1000으로 하셨다 1억으로 1억. 뛰셨는데 굉장히 빨리 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배운 거는 내 좀 역량이 느는 만큼 좀 이게 하면서 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다 또 빛이시니까 좀 조금 그 뭐라 그러죠 그 예수금을 늘리시고 좀 연습을 더 하시고 뭐 밸류에이션 이런 네. 공부를 한 2, 3천 정도에서 하시면 어떨까. 네. 그러니까 심리적 관점에서 전 주식은 모르 그게 마음 편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개별 종목 플러스 우량주를 갖고 계셔서 이런 분들이 장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웬만하면은 큰 손해를 안 봐요. 그죠? 근데 이제 의외의 상황이 벌어질 경우 작년 3월 같은 경우 그러니까 네. 아무리 좋은 종목도 같이 빠지게 돼 있어요. 네. 그죠? 그러면 이제 처음이다 이런 경우에 그냥 또 자르고 이제 손절을 치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종목이 너무 많으면요. 사실 이제 일종의 큰 샥이 오면은 그냥 다 정리하게 돼. 그때 정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종목은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너무 많아요. 지금 잘 모르고 사신 종목들 있잖아요. 과감하게 다 줄이셔야 그러니까. 돼요. 그냥 다 파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도 돼요. 근데 뭐를 자를 건지는 지난번에 우리 박세익 전무가 얘기해 준 것 같은데 계좌를 쭉 잔고증명서를 떼서 보시고 지금 사고 싶지 않은 종목부터 자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추가로 사고 싶은 네. 종목이 막 절실하면 그거는 놔두시고 지금 내가 다시 여기다 더 사고 싶지 않은 종목이 있으시면 그걸 없애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반등 들어가면 좀 팔아야지. 반등 들어가면 내가 좀 줄여야지. 근데 이런 그런 종목은 종목은 반등이 지금 안 당장 반등 안 들어와요. 그죠? 그냥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 조용우님은 저 주식 투자를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세요? 진지하게 할 계획이 있고요. 아까 해주신 말씀들이 좀 와닿는 게 저는 그 첫 투자를 했을 때 한 7, 8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남의 말을 듣고 그냥 산 거죠. 그 회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가치도 없는데 남의 말만 듣고 그때 남는 돈을 이렇게 샀다가 그게 또 올랐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느낀 거죠. 나한테는 안 맞나 보다. 사실 7, 8년 전까지만 해도 주식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돼서 다시 생각을 이제 해서 네. 하시더라도 너무 서둘러서 하지 마시고요. 예. 3프로 TV를 최소한 한 3개월은 듣고 하십시오. 구독 누르고 3개월 하고 한 내년쯤에 한번 네. 시작을 해보면 또 괜찮을 것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 예, 형우 씨한테. 그렇죠. 노래를 주세요. 노래도 또 예. 다음 마지막 라이브를 해주세요. 한번. 예. 근데 노래를 제가 들어보니까 예. 약간 우리 김광진 선배가 또 생각이 나요. 김광진 선배님 너무 존경하는 네. 선배님이죠. 멜로디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죠. 어떻게 저런 멜로디를 작곡을 했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네. 마법에서 예. 그렇죠. 그 마법의 성부터 뭐 편지, 사랑에서야, 네. 뭐 덩크슛 편지. 등등 맞아요. 해가지고 뭐한 70곡 이상. 네네네네네. 그 대단한 뭐 천재 같은 너무 분이시잖아요. 대단하십니다. 그런 선배님들 따라서 열심히 노래 많이 네. 만들고 네. 이렇게 힐링을 주식도 주는- 하시고 노래도 하시고. 네. 세 번째 노래 제목은 뭡니까? 세 번째 노래 제목은 축제라는 노래이고요. 축제? 예, 축제라는 노래이고요. 이 노래는 사실은 제가 뭐 작년 여름 때쯤 되면 희망적으로 봤을 때 또 이 코로나가 또 끝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코로나 끝났을 때 야외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이랑 이 노래를 듣고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쓴 대학교 때 노래예요. 축제 때 좀 뭐 그런 많이 쓰려고 그런 것도 기회. 없진 않아. 얘기를 했는데. 예. 근데 또 아무래도 지금 다들 이렇게 고민하시는 일들이나 이런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이 노래를 듣고 많이 힐링을 얻으시면 좋지 그래. 않을까 해서 네, 세 번째 노래로 가져와 봤습니다. 조만간 이 축제란 노래가 네. 전국의 캠퍼스와 또 전국의 일터에서 아이고. 울려 퍼지는 날을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힐링송을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기다려왔던 그때를 그려 그대 말했던 그 밤이 오면 우리 손을 잡고 춤을 추자.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어 그대 없이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춤을 추자. 아름다운 그 밤이 오면 그때 너와 함께 춤출 거야. 우리가 피운 그 작은 불빛의 연기를 난 마실 거야. 아름다운 그 밤이 오면 너와 어딘가로 떠날 거야.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던 것처럼 그때를 또 기다렸나. 애를 태울수록 오지 않을 것만 같고 그래. 아닌 척 살다가 눈을 감고 열어보곤 그래. 언제쯤일까. 기다려왔던 그때를 그려 지금이라도 너를 만지고 싶어. 춤을 추자. 아름다운 그 밤이 오면 그때 너와 함께 춤출 거야. 우리가 피운 그 작은 불빛의 연기를 마실 거야. 아름다운 그 밤이 오면 너와 어딘가로 떠날 거야.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던 것처럼 그때를 또 기다렸나. 그땐 우리 다시 만나. 지금 너와 난 느꼈던 그대로 가지고 말야.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던 것처럼 그때를 또 기다렸나.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던 것처럼 그대를 그리면나. 감사합니다. 예. 아, 축제가 곧 시작될 듯한. 감사합니다. 조영훈 잘 씨가 들었습니다. 주식이라면 제가 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과찬이시네요. 완전 저평가 우량주죠. 예. 아니 저는 제가 만약에 아티스트여서 밴드를 만든다면 예. 저희 밴드의 보컬로 그쵸. 좀 목소리 자체가 희망적이고 예. 긍정적이고. 제가 만약에 기획사를 만든다면 바로 1호 소속사 소속 가수를 하겠습니다. 또 바로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건강한 그죠? 네. 그런 목소리에 건강한 목소리입니다 정말. 다들 시청자분들 다 잘 되시고 됩축제를 만끽하시기를 바라면서. 아직까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연을 읽으셔야 돼요. 네네네. 너무 좋죠. 제가 그러면 다음 사연을 좀 읽어보도록.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가 손에 잡히는 경제를 부러워하던 팟캐스트 초창기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시청하여 온 화성시 거주 중인 29살 남성입니다. 네. 저는 올해 1월 원대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 하나를 세웠습니다. 40살까지 현금, 투자 자산 합산 10억, 45살까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여 남은 시간을 어머니와 보내는 것입니다. 네. 7년 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너무나 급하게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 그쳤고 현재도 시간이 날 때마다 어머니와 함께하고 있으며 어머니 연세가 많아지시기 전에 더욱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할 것 같아서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의 자산 상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작은 아파트가 입지가 좋아져서 많이 상승하였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10년 이상은 매매하지 않을 생각이고 어렸을 때부터 돈 모으기를 좋아해요. 알바 및 직장도 열심히 다니며 약 1억 원 가까이 시드머니를 모아서 4천만 원 정도는 투자 중이고 4천만 원은 정기예금에 묶어두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을 하였습니다. 목표를 세운 1월부터는 더 악착같이 모아보고자 머리도 직접 자르고 어이구. 꼭 필요한 필수 소비를 제외하면 전혀 지출하지 않고 원래부터 술, 담배를 안 하여 너무 작은 급여지만 나름 순탄하게 모으는 중입니다. 가족들은 미련할 정도로 돈을 아낀다고 하지만 저는 절약하는 것이 너무 재밌고 성취감도 느껴서 저에게는 일종의 놀이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제 투자 스타일은 장기적 투자를 지향하여 떨어져도 불안하지 않아 모아나갈 수 있고 영업이익률이 높으며 미래에 필요한 것들을 취급하는 성장성이 보이는 종목들만 골라서 분할 매수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실현손익은 약 150만 원 정도이고 현재 보유 중인 종목들의 평가 손익은 320만 원 정도 됩니다. 손실 보지 않는 것만으로 매우 감사한 일이지만 제가 세운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너무 부족해 보이고 인터넷상에서 단타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 달에도 몇백만 원씩 버는 것들을 보면서 장동민 얘기 장동민. 합니다. 장동민 얘기 같아. 네. 하지만 저는 저의 성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쉽사리 단타를 하지는 않으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장기 투자에 대한 경험도 확신도 부족해서 야심한 밤에 3프로 상담소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30살 되기 전에 고민을 떨쳐내고 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저 이대로 괜찮을까요? 잘하셨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돈을 일단 쓰지를 않는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뭐 꼭 필요한 데는 써야죠. 소비를 해야지 또 경제가 돌아가는 측면도 있으나 지금 이분은 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아파트가 하나 있긴 있으나 사실 굉장히 박봉이고 그래서 본인의 힘으로 시드머니를 모아서 본인이 뭔가를 해보고자 할 때 병행해야 될 거는 검약이죠. 검약. 그죠? 맞습니다. 네. 네. 예전에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박 전무님. 야 오늘 내 주식 좀 올랐으니까 나와. 네. 쫙. 네. 그 다음 날은 여지없이 주식이 빠져버리죠. 그러면 내가 어제 뭔 일을 한 거지?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우리 증권회사 직원들이 돈을 많이 못 버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주가 막 오르면 올라서 기분 좋아서 한 잔. 빠지면 속상해서 한 빠진 잔. 대로 속상해서 요즘 쓰고. 그런 분들 많이 요즘 젊은 증권맨들은 그렇지 않다.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가수 연예인들도 제 주변에서 보면은 돈을 모으기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게 네. 프리랜서 직업군들이라고 이제 아무래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나갈 때가 돈 쓸 시간이 너무 많다, 돈이 나갈 일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그 점에서 저희 직군들은 제일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예. 증권 투자하고 이 프리랜서 주식 투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박 비슷하고. 전무께서 뭐 30살 되기 전에 진짜 이 고민 떨어뜨려 보고 싶다니까. 예. 예전에 그 김프로님이 저기 신사임당 가셔서 그 얘기 한번 하셨잖아요.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죠. 네. 뭐 당장 뭐 이래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시드머니를 어느 정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만들려면 이분처럼 악착하지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평생에 뭐 돈을 모았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좀 헤프게 써도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부자들은 보면요 검소해요. 그래서 복은 검소함에서 나온다고. 검소하지 않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벌었다가는 다 금방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돈을 아끼고 모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돈 모으기를 좋아하고 자신감을 갖고 계셔가지고 좋은 습관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인생에 뭐 반드시 부자 되실 거예요. 이분은 부자 되실 분이고 그리고 팟캐스트 초창기부터 지금 이렇게 들었다고 하잖아요. 네, 이 3년 넘게 들으시고. 이 3년 넘게 꾸준히 듣는 것도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든 건데 이 3년을 꾸준히 들으셨으면 진짜 1만 시간의 법칙이 거의 달성됐다고 보아지거든요. 26살 때부터 들은 거예요. 네, 너무 정말 쫙쫙 빨아들이는 그 나이 때 들으셨기 때문에 참 부럽습니다, 진짜. 이 나이 때 그죠? 이렇게 벌써 우리 공부를 26살 하고. 이럴 때 진짜 철없었는데 예. 맨날 몰려다니면서 술 먹고. 아까 우리가 불혹 얘기하셨잖아요. 그 나이 40 되면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불혹이라잖아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나이 40이 되면 고집이 엄청 세져요. 그렇죠, 교수님. 상담하다 보시면 아마 느끼실 건데 그래서 저는 저희 펀드 매니저들이나 우리 투자자분들한테도 나이 40이 되기 전에 내 투자 스타일을 정립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좋은 말씀이시죠. 네. 그나마 나이 35, 37일 때는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40 정도 되면 너무나 이제 세상에 대한 경험도 많아지고 하다 보면 고집이 세져서 잘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40 전에 좋은 투자 습관이랑 좋은 투자 철학 같은 걸 정립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저는 꼭 30살 되기 전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확고한 어떤 신념과 그런 걸 만드시면 더 좋긴 한데 뭐 너무 단기간에 이제 1년 남았는데 내가 뭔가를 고민을 해결하고 어떤 원칙을 세워야 된다.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아직까지도 읽어야 할 책들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으시니까 조급한 마음은 가지지 마시고 지금 워낙 뭐 아주 검소하게 잘 하고 계시니까 격려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이제 워낙에 이제 목표가 있는데 실현손익 150만 원에 평가손익 320만 원이니까 한 47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신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돈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470만 원을 가처분 소득으로 벌려면 그죠? 근데 뭐든 이렇게 병행하시면서 알뜰살뜰하게 하시면 때 그 주식에서 나온 수익도 커 보이는 거지. 펑펑 쓰면서 또 뭐 일확천금 이렇게 생각하시다가는 그죠? 네. 예. 그래서 그 스타일이라는 게 저는 이제 뭐 5% 10% 수익을 노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 저는 이제 저의 주식 투자의 선구안은 제대로 고르면 더블업은 무조건 하는 그런 투자를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실패한 것도 많죠. 네. 더블업이 아니라 뭐 한 30% 손절 친 것도 있고 하지만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는 100% 이상 투자 수익률이 날 가능성이 있는 것만 사는데 6년째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좀 올라서 이제 잘 팔아야지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그 6년째 갖고 있는 주식이 좀 올라서 야 기다리 되긴 되는구나. 근데 아직도 6년 동안에 뭐 어느 정도 났을까?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한 70%? 6년 동안? 그거 괜찮은 거잖아요. 엄청 훌륭하죠. 1년에 복리로 10%씩 난 거니까. 아주 훌륭하죠. 물론 이제 잘 팔아야 되겠지만. 근데 사실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한 1, 2년 만에 더블 되겠지 이렇게 했는데 계속 안 오르고 근데 내가 왜 기다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종목에 대한 어떤 계속 업데이트를 한 거죠. 결산도 보고 경영자가 무슨 말 했는지 뉴스 플로우도 보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궤도에서 이탈하진 않았네. 내가 팔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버티고 있는 거고 지금도 사실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열정을 가진 투자자들의 성공 가능성이 뭐라 그래요? 덤벙덤벙 하는 사람보다 훨씬 좋습니다. 네. 기간으로 따지면 그죠? 네, 훨씬 좋고요. 지금 김프로님이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게 주식을 살 때 그래도 100% 이상 날 것 같은 주식을 그렇죠. 사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게 사는 건데 그 100% 나는 게 6개월 만에 100% 날 거다.
그건 아니잖아요. 음. 보통 2, 3년 갖고 있으면 2, 3년? 뭐 그죠. 더블 날 것 같은데 우리 김프로님도 주식 굉장히 고수시거든요. 보면 장기적으로 그런 이 주식은 2, 3년이면 저랑은 뭐 한 10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해오셨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이신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2, 3년을 보고 들어갔다가 갑자기 3개월 만에도 나요. 3개월 만에 더블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알아채면서 주가가 빠르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3년을 보고 들어갔다가 3개월 만에 그렇게 더블 나는 저처럼 종목이 있는 6년계라도 거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오늘도 저한테 아까 뭐 단톡방이 왔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잔뜩 들어와 있는데 그 단톡방을 보니까 리딩방을 만들었더라고요. 어우.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뭐 200% 수익 보장 이렇게 뭐 돼 있는데 참 보면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고민이 그거잖아요. 단타치기 해가지고 인터넷상에서 단타를 하시는 분들 보면 한 달에도 몇백만 원씩 버는 것들을 보며 부러워하곤 합니다라고 돼 있는데 이 실질적으로 팩트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사람들 없어요. 지금 연초 이후 지금 S&P 500이 한 15% 올랐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한 15%, 16%, 그리고 코스닥 한 6% 올랐어요. 그리고 1월 초에 지수가 3,200을 갔었잖아요. 1월 10 며칠 날에 3,266 갔다가 지금 3,180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시장을 이기는 그런 아주 뭐 탁월한 매매를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많지 않은데 보통 이제 주식하고 낚시꾼의 공통점이 이제 낚시해가지고 허탕친 거는 얘기 안 하고 이제 사진 월척 잡은 것만. 저번에 김프로님 그 프로필 사진에도 월척 이거 사진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거는 횟집에서 한 거야. 그렇지. 횟집에서 민어 먹으러 갔다. 횟집 주인이 한번 들고 찍으라 해서.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 김프로님이 와 저런 월척을 또 낚으셨나 그런 것처럼 주변에서 보면 이래 단타치기 해가지고 막 번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많이 본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렇게 벌었으면 워런 버핏 뭐 저리 가라죠. 근데 지금도 그 S&P 500 15% 이상 수익을 내는 펀드 매니저나 투자자들이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신고가 뭐 어떻게 뭐 지금 벌써 13번째 신고가를 내고 있고 이러잖아요. S&P 500이 1개월 동안 겨우 2% 올랐어요. 빠졌다가 또 올라오고 뭐 이러면서 신고가가 나는 것처럼 계속 보이는 또 거죠. 순환매고. 예. 그래서 이분은 저는 너무나 이 좋은 마음을 이미 마인드셋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보세요. 이 정도 수익인데 손실 보지 않은 것만으로도 매우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니까 겸손하게.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상에서 뭐 단타치기가 번다니까 내가 혹시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 유혹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게 결코 이 몇백만 원씩 한 달에 번다는 게 그게 절대 그게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교수님도 뭐 저 젊은 후배니까. 네, 뭐 삶의 내용은 뭐 너무 훌륭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너무 멋지신 분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 좀 슬픈 얘기를 드리면 네. 30살 되기 전에 고민을 떨쳐내고 싶다 그랬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27년 그럴 일 없습니다. 하고 있는 50대 정신과 의사인데 고민은 확실히 상승장으로 간다. 그거는 누구나 대책이 없다. 그거는 뭐 인생이란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온갖 고민으로 고민만큼은 끝없는 상승장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간단히 보통 목표를 우리가 하나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얘기할 땐 목표를 듀얼로 가져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성공에 대한 목표는 뭐 높이 잡으십시오. 뭐 할 수 있죠. 뭐 한 달에 몇백씩 벌겠다고 잡으시는데요. 동시에 정답도 주셨는데 그거가 이제 마인드 컨트롤 쪽 달리는 쪽의 목표라면 하나는 감성 시스템의 목표는 그래요. 낮추는 거를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살아있다. 그래도 사실 수익률을 따져도 지금 6개월에 거의 뭐 그렇죠. 굉장히 높이 올리신 거잖아요. 뭐 이런 두 개가 상반되는 것 같지만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적인 목표는 높이. 하지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 역치에 대한 기준치는 낮게 네. 이걸 동시에 가져가는 게 제일 행복한 사람은 되겠죠. 네.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자, 저희 3프로 상담소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자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생기신 분들이 있으시죠? 저희가 따뜻하게 위로해 드릴 테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전화 연결, 화상 연결로 상담을 진행하거나 실명 공개 이런 거 저희 안 하니까 전혀 부담 가질 필요 없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지금 영상 아래 3프로 상담소 공식 이메일이 나가죠. counsel@ebroadcasting.co.kr로 보내주시면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 3프로에서 만드는 좋은 책을 신간 기준으로 이렇게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한 주 동안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주 한 주간도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오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페이지2 인기 강좌 2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2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